꼭 알아야 할 것을 콕 집어 알려주는 주사위 채널의 방PD입니다. 주사위 채널의 정 소장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제가 오늘은 다소 의외인 종목을 좀 가져왔습니다. 지금 현재 급락 중인 게임주 중에서 나홀로 상승하고 있는 독야 청청. 네오이즈라는 어. 게임주를 가지고 왔는데, 사실 이 네오이즈는 어떤 회사인지를 좀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네오이즈는 사실은 정통 게임 회사는 아니에요. 흔히 우리가 아마 딱 듣자마자 알 법한 그 세이클럽을 만든 회사입니다. 그렇지. 아바타를 활용해서 그 커뮤니티 사이트를 만들어서 이게 사실 그때 당시 대박을 쳤죠. 저도 많이 이용했었으니까. 예. 이거를 시작으로 이제 이 회사에서는 세이클럽 이후에 피망이라는 예, 그 웹보드 게임을 만들면서 그때부터 이제 게임 회사로, 정확하게는 게임 유통사로 변모를 하기 시작하게 됐거든요. 예. 이제 네오이즈를 최근에 보면 이제 주가나 이런 거를 보면 제가 가져온 이유가 뭐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한데 한 달 동안 기간이 계속 매수 중이에요. 야, 한 달 동안. 네, 순매수 중.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매수를 하나 또 이유를 찾아보고, 그렇다면 그 전에 왜 하락을 했을까 이유를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가 다 있더라고요. 그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저는 그냥 어려운 것만 맡겨. 하여튼. 왜냐면 이게 장점과 단점이, 그리고 또 시장이 또 안 좋은 상태에서도 상승한다는 건 의미가 있는 거고, 그리고 해석을 하자면 또 하락하는 의미가 또 있는 부분이라서 예. 일단은 네오이즈에 대해서 좀 더 제가 다뤄보자면 과거에 어떤 회사였는지, 어떻게 해서 네오이즈가 게임사로, 사실은 대형 게임사는 아니에요. 대형 게임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중형 정도의 게임사가 되는 거죠. 네. 그 게임 유통사로서 제일 가장 핫하게 돈을 벌 수 있게끔 만들어준 게 대표적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큰 성공을 거두지 못했는데 중국에서 크게 성공한 게 있거든요. 이 스마일 게이트라는 회사에서 만든 스마일 게이트. 예, 크로스파이어라는 게임. 이게 중국에서 막대한 부를 만들어준 게임입니다. 이게 네오이즈. 그리고 스페셜 포스, 총싸움, 그리고 피파 온라인. 이제 이런 게임으로 인해서 돈을 엄청 벌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만든, 그러니까 게임을 제작하는 건 아니고. 그동안 그랬었죠. 그전에는. 이러한 게임들을, 유수의 게임들을 유치해서 퍼블리싱한 거구나. 그러니까 한마디로 일반에다가 공개해서. 카카오 게임즈 같은. 네. 근데 그때 이제 자본이 엄청 풍부해졌거든요. 근데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기 자체 게임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자체 게임이 없다 보니까 이제 그 계약이 만료가 되거나 이때 문제가 생기거든요. 문제가 생기지. 예. 크로스파이어 같은 경우는 엄청난 매출을 중국에서 일으켰는데 계약이 만료가 되면서 매출이 꾹 끊기고, 예를 들어 그 피파 온라인 같은 경우는 넥슨에다 넘어가고 뭐 이런 상황이 생기면서 자금줄이 딱 막혀버린 거죠. 물론 뭐 크로스파이어는 재계약을 하긴 했는데 그냥 깡통 계약 같은 거라서 별 수익이 없다. 의미가 없는 그런 계약 형태로 맺어졌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이 네오이즈는 게임을 자체 개발하려고 막 혈안을 했었죠. 물론 돈은 많고 돈은 이제 충분히 있으니까 이제 게임을 개발해야겠다라고 하면서 개발을 몇 년 동안을 했는데 총 600억 정도, 700억 정도를 돈을 들여서 게임을 개발했는데, 이 블레스라는 게임이거든요. 블레스. 블레스 망했는데? 그렇죠. 이제 망했는데 2년 만에 700억을 들여서 한 8년 정도를 공을 들여서 이 8년 동안에 근데 개발자가 계속 바뀌었어요. 컨셉이 계속 바뀌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출시 2년 만에 망했는데 중단됐는데 다시 또 부활을 시켰죠. 부활시켜서 다시 주가가 또 반짝 올라갔다가 이용하는 그 유저가 다시 또 이탈하면서 다시 또 하락을 하게. 근데 이 이유 때문에 하락하는 폭이 너무 크다. 잼 날렸는데 거의 뭐 넉다운 된 것 같은 느낌이. 죽어버렸어. 그런 느낌이라 제가 거기서 약간 저는 여기서 의구심을 좀 갖고 있었고요. 예. 그리고 그렇다면 뭐 때문에 이걸 하락했을까 찾아봤더니, 제가 알아봤더니 최근에 그 코인이 폭락했잖아요. 이제 여기서 코인주를 게임, 우리나라에서 보면은 뭐 어디죠? 넷마블이라든지
코인을 발행한 게임 회사들 보면 넷마블이라든지 이런 네오이즈 같은 경우도 발행을 했거든요. 근데 한 일주일 새에 한 30% 이상이 폭락할 정도로 예, 그 게임 그 코인이 하락하니까 이제 여기 주가도 같이 NFT 같은 게 이제 뭐 무슨 의미가 있느냐 막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렇죠. 어, 해킹도 거기- 당하고 그때 코인 막 그런 그리고 루나 테라와 본 누나 네. 예. 이런 사태 때문에 이제 게임에도 영향을 받았다. 영향을 엄청 받았죠. 이제 그게 넷마블도 사실은 왜 하락했냐를 보면 그것 때문에 하락한 거거든요. 엄청나게 그 코인이 가치가 하락하면서 그것 때문에 지금 사실 게임즈가 그 가장 핫했던 게 위메이드라는 게임이었는데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그거잖아요. NFT 기반으로 돈 버는 게임이잖아요. 예. 그것조차도 지금 채굴을 해서 NFT를 채굴 해서 현금으로 바꾸는 건데 가치가 떨어졌으니 돈을 못 버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탈자가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결국은 자체 게임에서까지도 영향을 미친다 이 말이겠지. 근데 이제 나는 큰 틀에서 내가 사실 네오위즈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내가 증권업계에 있을 때 2002년도인가 내가 이제 여기 회사를 기업 탐방을 가본 적이 있어. 네. 그래서 그때 당시 대표가 이제 나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사람이랑 만나서 대화도 나눠보고 그때 이제 그 증권방송 그 MBN하고 같이 해서 이제 그 내가 리포터 역할을 한번 해본 적이 있었었는데 네. 그때 피망이 한참 날렸을 때였어. 네. 근데 이제 내가 왜 갑자기 이 얘기를 하냐면 이게 그러니까 나는 앞으로 우리가 가상현실이라든지 메타버스라든지 이런 얘기가 이런 거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무슨 소리냐면 그 당시에는 피망이라든지 세이클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네. 플랫폼 역할을 해서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거기다가 뭐 아까 얘기한 뭐 피파 온라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팔아보면 스페셜 포스 팔아보면 어떨까 서비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네오위즈가 갑이었던 거지 네. 개발사에 비해서 근데 요즘에는 예를 들면 스마일게이트 같은 경우도 사실 이름 없는 회사이다가 지금 제작자로서 엄청나게 크게 네, 그렇죠. 발전을 했잖아. 그러면 이제 그 자체가 플랫폼을 대신하는 거야. 스마일게이트에서 무슨 그 게임이 나왔을까? 뭐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고.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 그 해외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스팀 같은 또 큰 퍼블리셔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거기에는 또 안 되고. 그런 면이 있는 거지. 그래서 하여튼 네오위즈가 이제 그 플랫폼 역할을 하는데 그 플랫폼이 어떻게 보면 숨이 죽었다 이런 측면에서 바라보면 하락의 이유는 뭐 검증이 될 것 같고 그러면 또 아까 그 방 PD가 얘기한 것처럼 네. 기관이 한 달 동안 내내 뭐 순매수한 이유도 찾아냈을 것 같은데 이걸 한번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딱 말씀을 딱 드리겠습니다. 그 순매수한 이유 그리고 제가 이 정보를 갖고 온 이유가 딱 이 한 문장에 딱 한 문장으로 정리가 돼. 정부 규제 완화의 수혜주다. 어떤 규제가 있었길래? 그 이제 이런 게임 웹보드 게임이라든지 이런 게임에서 결제를 하잖아요. 지금 여기 같은 결제. 경우는 우리는 대한민국의 3대 웹보드 게임, 그 포커, 고스더 뭐 이런 게임 3대 게임이 넷마블 한 게임, 그다음에 이 네오이즈의 피망이거든요. 그 중에 1위가 피망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규제를 했었냐면 그 결제 한도, 이용자의 결제 한도가 50만 원이었어요. 그게 70만 원 늘어납니다. 야, 40%가 늘어나는 거네. 70만 원으로 늘어나는데 말씀드린 대로 가장 많은 이용자, 유저가 있는 이 게임이 피망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매출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구나.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거 봐야 될 게 뭐냐면 그러면은 피망이 네오이즈의 매출 비중이 얼마큼 되느냐가 그렇지. 중요하죠. 95%입니다. 95%. 그럼 네오이즈를 거의 견인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 견인하고 있는데 한도가 늘어났다. 그 얘기는 매출은 결국, 연결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죠. 그리고 뭐 실질적으로 비용 들어갈 것도 그렇게 없고 그 동안에 네. 웹보드라든지 이런 게임은 추가적으로 뭘 개발하는 게 아니잖아. 업데이트할 필요가 없다. 이거는 뭐 대규모 뭐 무슨 업데이트 개발할 게 없는 거잖아. 사실 고수도비야 뭐 고수도 정해진 룰대로만 맞습니다. 하면 되는 거니까. 네. 그 이제 네오이즈가 이제 사실은 저는 과거 역사를 또 찾아봤죠. 그러니까 과거에 게임 규제 완화를 했을 때를 찾아봤어요. 야 역시. 2016년과 2020년에 있었는데 그때 주가가 상승했느냐 봤을 때 네오이즈가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그런 게임 규제가 완화되면은 주가가 올라가라는 데이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거네.
담배값 인상하면 KTNG가 올라가는 거잖아. 이럴 그렇죠. 때면. 당장은 뭐 금연을 하겠다 난리치지만 1년 지나면 똑같다며. 그러면 네. 살짝 조금만 버티면 뭐 그야말로 수익은 보장된다. 이런 측면이네. 그러면 한도가 올라갔다. 네오이즈 올라간다. 네. 근데 어떻게 보면 지난주에 이어서 굉장히 심플하고 컨셉이 멋진데. 나 사실 네오이즈 와 이상하게 올라가는데 왜 올라가지? 그랬거든. 그렇죠. 근데 방 PD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냥 명확하게 정리가 되네. 네오이즈도 아주 또 눈여겨봐야겠네. 그러니까 제가 좀 이렇게 제가 소장님을 만나면서 그리고 매주 제가 주사에 저희가 촬영을 하면서 제가 달라진 게 하락할 때 이유를 찾기 시작했어요. 하락하는 이유. 그러니까 뭐 실망 매물 뭐 이런 거 말고 그런 거 말고 그런 거 말고 진짜 왜 실망했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지. 실망 매물이면 실망한 이유를 알아야 되는데 그걸 찾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반대로 어떤 거에 기대감을 갖는지가 나오더라고요. 그렇지. 예, 그 실망을 찾으니까 그럼 이거에 기대 갖겠네. 그러면 이제 그게 투자 포인트가 되는 건데 네오이즈 같은 경우는 예,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그래서 제가 특징을 말씀드렸던 이유가 처음에 이런 특징을 갖고 있다라는 거 말씀드렸던 거고 그 네오이즈는 사실 중소형 게임주들한테는 굉장히 그 엄마 같은 존재예요. 예, 큰 회사에서는 사실 카카오 게임즈라든지 이런 큰 회사로 들어가는 텐데 중소형 게임 회사들은 갈 데가 없거든요. 자기 거를 게임을 알릴 수 있는 플랫폼이 없는데 그 네오이즈 같은 경우 그런 거를 역할을 해준 하면서 거지. 아까 뭐 스마일게이트 같은 경우 이제 거의 그런 격이었죠. 당시에는 보잘것없는 작은 회사였는데 이 네오이즈를 만나면서 엄청 히트를 치면서 지금 엄청 커진 그렇지. 그런 형태로 그 뭔가 일반적인 게임사하고 좀 다른 회사예요. 게임 유통주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게임 개발도 하고 그리고 아까 망했다고 했던 그 블랙스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 말씀드린 게 이제 기대감을 갖고 있는 이 신작 게임을 말씀드릴 건데 아까 말씀하셨던 블레스라는 게임 망했다는 게임은 올해 9월에 중국에서 다시 한국과 동시에 리뉴얼 해가지고 예, 다른 회사에서 다른 회사에서 블레스 이터널이라고 예, 그 게임을 출시할 예정인데 이 블레스 이터널은 룽투 게임즈 예, 룽투 게임즈가 만들어서 네오이즈에다가 이제 로열티를 주면서 우리나라도 룽투 코리아가 있지 않나? 네, 룽투 코리아가 우리나라 그러니까 룽투 코리아, 예. 그러니까 그 중국 법인인가 보네. 중국 판으로 발급받아가지고 중국에도 하고 예, 대한민국에도 서비스를 동시에 하는데 이제 이게 9월 정도에 출시라고 지금 이 회사가 이 네오이즈가 3분기 때 출시하는 작품이 좀 많아요. 그 중에 가장 기대를 갖고 있는 게 마스터 오브 나이츠라는 5대5 전투, 뭐 턴제 전투, 그러니까 5명이 모여가지고 저는 게임을 많이 안 해봤는데 롤 같은 스타일인가 그런 식으로 이렇게 몇 명 모여가지고 게임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형태인데 이게 지금 그 해외에서 어디는가 이걸 보여줬는데 베타 테스트를 난리가 났나 봐요. 난리가 나면서 그것 때문인가라는 한쪽의 의견도 있기는 해요. 주가가 상승하는 이유를 찾아보니까. 근데 뭐 어떻게 보면 명확하네. 주가의 입장에서 투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하나 뭐 달러 박스가 있는 거고 50만 원에서 70만 원 게임 한도가 네. 월 한도인 거지. 월 이렇게 그 뭐 게임머니 살 수 있는 한도가 일단 40% 늘었다는 게 뭐 달러 박스 정해진 달러 박스라면 그 다음에 지금 또 기대작 성장에 대한 기대작이 분명히 있다 이런 뜻이네요. 네. 그 마지막으로 차트를 보기 전에 자 그러면 네오이즈의 주가가 그 게임주 같은 경우는 보통 PER이 퍼가 15에서 20 정도는 보통 20은 넘어가지 대부분. 넘어가잖아요. 이제 이번에 깨져서 그렇지. 예, 그러면 네오이즈는 퍼가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10이거든요. 지금 90 왔다 갔다 하거든요. 아유 제조업이네. 그렇죠. 너무 낮다.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낮지? 그래서 갖고 온 겁니다. 차트를 바로 보실까요? 네. 자, 차트를 보기 전에 이번에는 저희가 이제 기관 외국인 수급 예, 좀 보자면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관을 보면 계속 순매수 중입니다. 근데 이렇게 순매수 중인데 바로 연결을 해서 차트를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순매수 중인데 이때부터 순매수 중인 거거든요. 이렇게 된 거거든요. 순매수 물론 올라가긴 했지만은 지금 자리가 이제 121선 이등평균선을 딱 고개를 딱 내미는 형국인 거고요. 예, 물론 지금 이게 뭐 전 고점을 돌파하지 못했으니까 그리고 미미한 거리랑
거래량이 전날 뭐 최근에 비해서는 조금 더 나오긴 했지만 조금 더 넓게 보면은 사실 이 정도의 거래량에 비교하자면 너무 미미하거든요. 미미한 거래량 고기를 내밀었기 때문에 아 이건 확실한 돌파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사실은 말할 수는 없는데 자 제가 주목했던 부분은 다른 게임주들을 봤을 때 그렇게 하락을 하는데 근데 이 네오이즈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거는 분명히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정부 규제 예, 결제 한도가 50에서 70만 원으로 상향되는 그런 부분이 이 네오이즈에는 크게 반영이 될 것이다 라는 해석으로 투자들이 몰린 게 아닌가 기관도 그렇고 뭐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바로 저평가가 아까 제가 PER 말씀드렸는데 기업 분석을 좀 보면은 일단 매출액을 보면은 매출액이 오. 예, 작년에는 뭐 이랬지만 이제 올해 보면 이제 다시 복구하는 걸로 보이고 매출은 액은 늘어납니다. 훨씬 그 전보다. 그리고 PER도 보면은 말씀드린 대로 올해 포드 PER이 11배네. 11 정도 되는 거고 이게 굉장히 낮은 수치거든요. 제조비는 제조. 게임주가 이 정도면은 진짜 저평가돼 있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제조업이라고 치더라도 네. 예를 들어서 매출이 지금 40% 증가할 가능성이 있잖아. 네. 그거를 규제를 40% 올렸으니까 그 95%라며 피망 매출이. 그러면 이건 매출이 그만큼 성장한다 그러면 네. 더 줘야지. 더 줘야죠. 더 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확실하게 딱 이제 70만 원이 됐다. 그래서 70만 원씩 막 결제를 한다. 라고 하면 지금 이 컨센서스도 이게 아니라 더 올라가죠. 더 올라가겠지. 더 올라가요. 당연히 올라갈 만큼 영업이익도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건 따라가는 그럼 거예요. 같은 11배라도 실질적으로 더 올라갈 수밖에 주가는 상방으로 열려 있다는 소리지. 그렇죠. 맞습니다. 차트로 다시 돌아가면은 이제 주봉으로 좀 살펴보면 이게 지금 바닥을 여기까지 찍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블레스의 실패가 이렇게까지 지금 내려갈 거냐? 그건 아니었는데 그럼 코인의 어떤 지금 그렇지. 지금은 악재가 있는데 그렇지. 그거 코인의 악재가 관련이지. 예, 더 나올 게 있는가? 음. 라고 생각해 보면은 사실 지금 이탈을 할 만큼 이탈하고 뭐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뭐 완전 또 급락이 나올 만한 내용은 아니고 오르진 못하더라도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악재는 해소됐다. 예, 블레스는 어차피 안 되는 거고 현재는 이제 재미가 없어서 안 하는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예, 그런 내용이 나왔고 지금 이렇게 상승 신호를 나타냈다는 거는 예, 모르겠습니다. 이게 저는 지금 당장 여기를 뚫고 일봉으로 보면 개인적으로는 이거를 뚫고 급등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지만 예, 우리가 가령 예를 들어서 이 종목이 이 현재 주가보다 내려왔다고 하면 땡큐하고 받아 먹어야 되는 종목이다. 그렇지. 예,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나도 전적으로 동의하는 게 뭐냐면 지금 현재 뭐 바닥권 최저점은 뭐 18,900원인데 사실 2만 원대라고 본다면 지금 30% 올랐단 말이야. 한 달 만에. 그렇죠. 그럼 한 달 만에 지금 주가 떨어진 거 생각해 보면 이게 시장 대비 수익률은 엄청나게 높은 수익률을 보인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욕심내지는 못한다 손 치더라도 그러면 떨어지면 또 이거는 기회가 온다. 라는 측면에서 최소한 내 입장에서도 전적으로 동의하는 게 현재 가격에서 만약에 떨어지면 적극적으로 저점 매수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는 충분히 감안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받아먹을 준비를 하라고 그렇지. 그 뜻에서 갖고 왔습니다. 지금 돌파 매매를 하라고 막 갖고 온 게 아니고 네. 뉴스를 보니까 사실 이런 얘기가 또 있더라고요. 이제 일본이랑 싱가포르랑 합작해서 프로젝트를 만드는 게 있거든요. 블록체인 기반 게임에 대한 어떤 그런 프로젝트를 만들어놨는데 이거는 이제 협력사들이 좀 많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굉장히 한 20개 이상의 협력사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 이 네오이즈가 참가를 했는데 거기 핵심적인 그런 중추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다뤘던 어떤 핵심적인 내용을 그대로 공유를 받거든요. 네오이즈가. 그러니까 지금 NFT도 굉장히 지금 준비를 코인도 발행한 이유가 결국 NFT 게임을 발행하려고 진행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중요한 건 그런 기술력을 바로 가져올 수 있는 위치에 있다. 넷마블도 마찬가지고 거기 같이 다 들어가 있어요. 넷마블도. 넷마블도 우리가 게임즈를 말할 때 위메이드도 말해야 되고 넷마블도 말해야 되고 그다음에 NC소프트도 말해야 되는데 이게 전에는 묶었거든요. 뭐 게임즈가 올라가겠네. 코로나 하면은 게임즈가 올라가겠네 이랬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게임 중 무는 게 아니라 게임 중 개별입니다. 개별 종목으로 봐야 되고 그거에 맞춰서 타이밍에 맞춰서 그렇게 움직이게 되더라고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네. 네오이즈 한번 정리해줘야 될 것 같은데. 네오이즈를 딱 시원하게 정리하자면 게임도 분명히 터집니다. 어우, 그래서 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아주 좋은 얘기인 것 같아요. 오늘도 컨셉이 좋았고 내가 듣기로도 귀가 솔깃한 그런 느낌이니까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그 시청자 여러분들도 아마 충분히 네오이즈가 지금 어떤 컨셉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거 알 수 있었던 시간이 된 것 같아요. 네. 그럼 저는 이제 바로 또 이어서 소장님께서 또 가져오신 종목을 들고 다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주사위 채널은 종목 추천이 아닌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해당 종목의 투자로 인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방송 중에 다루는 내용은 증권사, 경제연구소, 시장조사기관, 사업보고서 등의 자료를 참고하여 제작되었습니다.